그런데 내가 탄핵 때 검찰 수사하고 자세히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딱 받아본 거는 최순실이한테 온몇 불밖에 없습니다. 원래 저 사건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무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돈을 받아간 사람이 재단입니다. 말하자면 K스포츠고 뭐 비류재단이고 재단에 준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재벌들이 재단에 준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3자 뇌물취득죄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덮어 씌워가지고 그래 나왔는데 결국은 정치 투쟁에서 진 겁니다. 좌파와 정치 투쟁에서 진 것이다. 나는 그래 보기 때문에 이 재판의 억울함을,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려면 5월 9일 누굴 뽑아야 됩니까? 정말 걱정스러운 게 이 나라 장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휴전선이 생긴 이래 70년 만에 한반도가 세계 화약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어떻게 지키겠다 그렇게 공략하는 사람이 없어요. 되고 난 뒤에 북한에 올라가서 김정은과 협상하겠다. 그래서 북핵을 제거하겠다. 참 어이가 없는 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북에 갔을 때는 그런 핵 개발을 하라고 했습니까? 제거하라고 이야기 안 하고? 갔다 왔는데 핵 제거 됐습니까? 핵은 좌파적으로 10년 동안 70억 달러를 퍼주는 바람에 핵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좌파 세 사람하고 우파 한 사람 붙는데 우리 보수 우파들이 모두 이긴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젠 자신을 갖고 투표장에 가야 됩니다. 자신을 갖고 투표장에 가면 무조건 이번 선거는 보수 우파가 이기기에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수 진영이 이제 분열을 해가지고 선거에 임하는 바람에 주요 후보가 97년도도 우리가 보수 진영이 분열이 됐어요. 이인재 후보 나오고 이해창 후보 나오고 DJ 나가고. 그래 분열이 되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좌파들이 분열을 했습니다. 좌파들이 분열을 했기 때문에 이 선거 구도는 5월 9일 가면 보수 우파들이 자신있게 투표장 가면 무조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선거는 35%대입니다. 87년도 1로 상임위 붙었을 때 37%였습니다. 어차피 이번 선거도 3자 구도로 가면 4자, 5자 구도인데 딱 3자 구도입니다. 3자 구도. 1, 3번, 2번, 이 3자 구도인데 좌파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저희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춘천 시민들이 자신감을 갖고 우리 김진태 의원 끝까지 좀 열심히 해주소. 제가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강원도가 가장 안보에 민감하고 취약한 지역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역대 대통령처럼 김정은 눈치 보고 또 김정은이한테 돈 갖다 바치고 하는 그런 대통령 아닙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강단과 결기가 있습니다. 홍준표가 강단과 결기 하나로 60년을 살았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배짱이 내가 제일 좋을 거예요. 백신도 내가 제일 좋을 거예요. 싸움부터도 내가 제일 잘합니다. 나 여기 경남지사 할 때 진주 어려운 민주노총하고 3년을 싸워 이겨가지고 87년 이래로 민주노총한테 이긴 정치인은 홍준표가 유일합니다. 무상급식 문제로 정교조 교육감하고 싸워가지고 1년 싸워가지고 내가 정교조 교육감 굴복을 시켰어요. 정교조도 내가 이겨먹은 사람입니다.
하면 일단은 첫째, 종북 좌파에 반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강성기정노조 그런데 손보겠습니다. 일단에 초중고등학생들 좌파 이념으로 물들게 하는 종북 이념으로 물들게 하는 정교도 내가 손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속칭 말하는 까막눈입니다. 글을 몰라요. 문명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제가 자취하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대구로 올라오면 내가 꼭 밖에 나갈 때 손바닥에 버스 번호를 적어줍니다. 글을 모르니까 돌아오실 때 7번이면 7번 이 버스 번호 보고 오시라고 그래 해줬는데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저희 어머님은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정말로 서민들의 예화는 내가 밑바닥부터 내가 겪으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서민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서민들의 꿈은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내 자식 잘되기. 내 개는 이래 못 살고 힘들어도 내 자식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다 서민의 꿈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내 집 갖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는 7살 때 고향 떠난 이래에 35살 때 30살 때 결혼해서 35세 집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주공아파트를.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집이라도 내 집 하나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게 나는 서민들에게 소박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민들도 내 자식 잘되게 하고 꿈을 꿀 수 있고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서민 대통령을 한번 내걸었습니다. 이 땅에 70%에 달하는 서민들이 꿈을 꿀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당 800원 받던 경비원의 아들, 까막눈을 둔 그 엄마의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옛날 같으면 저는 천민이죠. 옛날 같으면 천민이죠. 그런데 이 땅에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무지렁이처럼 사는 그 부모를 둔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입니다. 12월 9일날 여러분 모두 9일 난 대통령 선거는 10년에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빡한 게 내가 보궐선거 전문입니다. 동대문에 보궐선거로 국회에 다시 입성을 했습니다. 경남지사 보궐선거로 도지사 됐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도 보궐선거로 내 꼭 함께 고맙습니다. 그 가족, 우리 이제 방송이나 언론에서 우리는 잘 취급을 안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SNS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밑바닥 민심을 통해서 좀 여러 군데 전달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을 100명한테만 전달하면 신문 안 봐도 돼요. 꼭 그래가지고 5월 9일날 헌법장 가서 이 경비원 아들도 대통령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두 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홍준표가 되면 박근혜가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 사면 묻는다는데 사면은 유죄가 돼야 하는 겁니다. 무죄가 되면 사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이제 좌파한테 정권 줘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밑에 없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9일날 80% 이상 투표장으로 나가셔서 홍준표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준표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헌법 절차에 맞지 않다.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탄핵하는 건 맞지 않다. 무능한 대통령이다. 자, 어디 자문을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런 애들하고 노는 여자한테 인사도 물어보고 정책도 물어봤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 절차에 맞지 않다. 예. 응?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탄핵하는 건 맞다. 예. 저 무능한 대통령이다. 예. 어디 자문을 구할 데 없어가지고 무능한 애들하고 노는 예. 판 여자한테 예. 인사도 물어보고 정책도 물어봤냐. 그래서 저거 예. 탄핵감이다. 정치적으로는. 예. 응? 정치적으로는 저건 탄핵감이다. 저 여자가 무슨 정치적 식견이 있고 나라에 대한 의견이 있겠냐. 예. 저런 여자한테 의논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작년에 내 연말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국민들은 춘향인 줄 알고 뽑았는데 예. 향단이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다. 박정희 딸이라서 박정희 대통령 딸이라서 박정희 반만이라도 할 줄 알고 뽑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그랬다. 그래서 여론이 그래 되는 거야. 네, 지금 이정근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정규재 대표가 당황하는 모습이 보일 정도다. 네 하시다가 예. 갑자기 이제 그 홍준표 지사가 최순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 좀 비판을 하니까 그래도 최순실은 죄가 없죠 하고 당황하는 예. 모습까지 보였었어요. 예. 근데 저 홍 지사는요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게 상당히 네. 계산된 발언인 게요. 우리 판례가 있어요. 대통령의 무능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이런 게 딱 명시된 네.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게 대통령이 무능할 뿐이지 예. 탄핵은 안 된다는 옹호해주는 저는 네. 이게 계산된 발언인데 예. 저는 이게 최근에 홍준표 발언 보면서 홍준표는 이게 절대 한국의 트럼프는 될 수 없다. 아 왜요? 저는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이 미국하고 우리 정치 문화가 틀리고요. 그리고 이게 홍준표 지사 발언 중에 팩트가 아닌 게 저는 대표적인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뇌물 먹고 자살했다. 이걸 이게 했는데 그는 저는 팩트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그때 그 기록을 제가 생생히 봐가 아는데 네. 막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조사받은 거는요. 예를 들어 이게 가족 비리 이런 것 때문에 조사받다가 자살한 건 맞지만 뇌물 본인이 받은 혐의로 조사받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게 제가 보기에 허위 사실이 되면요. 네. 사자의 명예훼손죄가 되고 예. 이미 아마 이게 고발이 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그분 대법원 판결에 자꾸 본인은 완전히 무죄다. 왜 법률심이니까 이러는데요. 우리 여상훈 변호사님 있지만 최종법칙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이게 사실 문제도 많이 심리합니다. 네. 시한폭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트럼프가 될 수 없다 봅니다. 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조금 약간 보수의 구원투수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사이다 발언으로 생각하는 지지층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그 이야기했던 18%의 지지 세력이 어떻게 본다면 홍 탄핵에 지사로 반대하는. 탄핵 반대하는 그것으로 쉽게 변화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따지기보다는 무엇인가 지금 예를 들면 이번 정권이 혹시 바뀌게 되면 불안해 오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태극기 집회에서 우리가 참 흥미롭게 보는 것이 네. 성조기가 등장한단 말이죠. 예. 이것이 무슨 사대주의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보수 정권이 아니고 진보 정권으로 가게 됐을 때는 사실상 국가적인 안보라든가 사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 반대 마음으로서 사실은 새누리당과 응집하려고 하는 이것을 사실은 홍 지사는 아주 적재적소에 직격적인 또는 그 아주 심한 어법과 화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뭔가 정말 그럴 것 같다. 사실은 무엇인가 응집을 해야 되고 앞으로의 그 국가의 그 미래를 위해서는 더군다나 이 트럼프의 소위 말해서 미국 제일 우선주의에 있었을 때 한국 우선주의를 대변할 그와 같은 보수의 인물이 누가 있겠느냐. 네. 황 총리는 너무 교과서적인 것 같고 무엇인가 우발적이지만 그래도 게임과 정치와 어쨌든 이 역량을 아는 사람은 홍 트럼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기대가 분명히 있고 네. 설령 직접 대선 주자로 나오지 못한 손 치더라도 흥행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플레이 메이커로서는 충분한 정치적 역량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교과서적인 얘기보다는 욕설과 막말에 가까운 것이 요즘에
전 우주적인 지구적인 하나의 현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진은 이제 필리핀도 그렇죠. 네. 두테르테, 그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네. 한국의 홍준표.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우주의 기운이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좀 있는 말씀이시군요. 성향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홍준표 지사가 예. 뭐 머리가 좋다면 정치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머리가 좋은 건 잘 모르겠어요. 뭐 머리 좋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까? 그럼 머리 좋다면 좋은 거고. 근데 그 정치력은 뛰어나다. 예, 정치의 판단력. 네. 예, 그래서 홍 지사가 볼 때 지금 진보와 그 보수로 갈려 있으면은 진보는 절대로 자기한테 안 온다. 이 보수 측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떠들더러 안 온다. 그다음 지금 그 문제는 보수가 오는 거 하고 그다음 왔다 갔다 하는 중도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건데요. 중도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젊은 층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젊은 층들 있죠. 네. 그 사람들은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사이다 나오는 게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젊은 층은 TV 안 봅니다. TV도 안 봅니다. 모바일로. 요즘 60, 70대도 TV 안 본다고. 모바일로 지금 모바일 세계가 돼가지고 예, 근데 예. 모바일 세계 특성이 뭡니까? 짧은 시간에 강력한 메시지를 날려야지 모바일이 성공하는 겁니다. 텔레비전은 뭐 장시간 동안 뭐 뉴스 보고 그다음 드라마 보고 하지만 모바일은 한 15분 길어야 15분 내에 결판이 네. 나야 되거든요. 예. 홍준표 지사는 바로 미국의 트럼프 그다음 두테르테라든가 이런 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린 르팽이라든가 극단 보수주의자들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뭐냐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아주 자극적인 언어로 네. 이렇게 국민들을 자극할 때 자기한테 온다는 거죠. 네. 지금 그리고 있죠. 나라가 태평스러우면은 네. 홍준표 지사라든가 이런 분이 뜨지를 못해요. 나라가 시끄러우면 그리고 뭔가 우리 측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사실은 그분은 그런 분이 돼도 사실은 해결 못하지만 제가 볼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해서 미국 문제 해결 절대로 못합니다. 못하지만 그렇게 해줄 것 같은 희망을 품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의 적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대상을 설정하고 거기에 마구 공격을 쏟아붓고 그러니까 아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 먹고 사실 뭐 네네. 사실관계 틀린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보수층이나 이런 분들이 이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 변호사님 말씀을 정확히 보면 정말 이 사위를 둘러싼 모든 조건들이 다 홍 지사를 향해서 지금 다 유리하게 작용하고 아니, 있다라는 모든 조건 거예요, 아니고요. 지금. IT부터 뭐 지금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 국제부터 사회 현상 뭐 전국까지 다 그러니까 홍 지사한테 홍 지사한테 유리하다는 게 아니고 예. 홍 지사가 그런 트렌드를 읽고 이용한다는 거죠. 읽고 이용한다. 그렇죠. 그럼 그래서- 좋은 거네요. 뭐 머리도 좋고 정치로 뛰어난. 그래서 네. 저는 홍준표 지사의 저런 발언들이 예. 아주 의도적이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젊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기 보인 저 18%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 중심에 홍 지사가 쓸 수 있겠습니까? 짧게 부탁드릴게요. 갈 질문이 많아서요. 예. 네, 홍준표 지사가 네. 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렇습니까? 전제 조건이 있는데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출마가 전제 조건이 되면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만약에 네.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한 20%가 넘게 나오게 되면은 네. 본인 스스로 불출마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근데 만약 지금 현재와 같은 네. 지지율이 정착이 되기 시작하면서 더 오르지 못한다라면은 굳이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내려두고 조기 대선에 뛰어들 수 있는 위기감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딱 2배 네. 차이 나네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와 네. 같은 상황이라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만약에 불출마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 자유한국당의 뚜렷한 주자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마땅치 않잖아요. 예. 그 중에서 홍준표 지사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본인 스스로가 경남도지사를 네. 하면서 했던 나름대로 보수를 집결하기 위한 행동의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 대중들이 약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전국에 책임지는 친박 정치인들과는 선을 긋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자유한국당의 구원투수라고 한다면 홍준표 지사가 우뚝 서게 될 확률은 꽤 높아 보입니다. 와, 높은 점수 주셨네요. 저는 사실 높은 점수 주실 거라 생각 안 했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제가 좌파 세 사람하고 우파 한 사람 붙는데 우리 보수 우파들이 모두 이긴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젠 자신을 갖고 투표장에 가야 됩니다. 자신을 갖고 투표장에 가면 무조건 이번 선거는 보수 우파가 이기기에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수 진영이 이제 분열을 해가지고 선거에 임하는 바람에 주요 후보가 97년도도 우리가 보수 진영이 분열이 됐어요. 이인재 후보 나오고 이해창 후보 나오고 DJ 나가고 그래 분열이 되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좌파들이 분열을 했습니다. 좌파들이 분열을 했기 때문에 이 선거 구도는
5월 9일 가면 보수 우파들이 자신있게 투표장 가면 무조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선거는 35%대입니다. 87년도 1로 상임위 붙었을 때 37%였습니다. 어차피 이번 선거도 3자 구도로 가면 4자, 5자 구도인데 딱 3자 구도입니다. 3자 구도. 1, 3번, 2번, 이 3자 구도인데 좌파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저희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춘천 시민들이 자신감을 갖고 우리 김진태 의원 끝까지 좀 열심히 해주소. 제가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강원도가 가장 안보에 민감하고 취약한 지역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역대 대통령처럼 김정은 눈치 보고 또 김정은이한테 돈 갖다 바치고 하는 그런 대통령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탄핵 때 검찰 수사하고 자세히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딱 받아본 거는 최순실이한테 온몇 불밖에 없습니다. 원래 저 사건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무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돈을 받아간 사람이 재단입니다. 말하자면 K스포츠고 뭐 미르재단이고 재단에 준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재벌들이 재단에 준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3자 뇌물취득죄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덮어 씌워가지고 그래 놨는데 결국은 정치 투쟁에서 진 거예요. 좌파와 정치 투쟁에서 진 것이다. 나는 그래 보기 때문에 이 재판에 억울한 홍준표가 대통령이거든요. 강단과 결기가 있습니다. 홍준표가 강단과 결기 하나로 60년을 살았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배짱이 내가 제일 좋을 거예요. 백신도 내가 제일 좋을 거예요. 싸움부터도 내가 제일 잘합니다. 나 경남지사 할 때 진주 어려운 민주노총하고 3년을 싸워 이겨가지고 87년 이래로 민주노총한테 이긴 정치인은 홍준표가 유일합니다. 무상급식 문제로 정교조 교육감하고 싸워가지고 1년 싸워가지고 내가 정교조 교육감 굴복을 시켰어요. 정교조도 내가 이겨먹은 사람입니다. 홍준표가 집권하는 이 땅의 첫째 전국 좌파에 반대해야 합니다. 그런 불안감을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려면 5월 9일 누굴 뽑아야 됩니까? 정말 걱정스러운 게 이 나라 장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휴전선이 생긴 이래 70년 만에 한반도가 세계 화약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어떻게 지키겠다 그렇게 공략하는 사람이 없어요. 되고 난 뒤에 북한에 올라가서 김정은이와 협상하겠다. 그래서 북핵을 제거하겠다. 참 어이가 없는 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북에 갔을 때는 그런 핵 개발을 하라고 했습니까? 제거하라고 이야기 안 하고 갔다 왔는데 핵 제거 됐습니까? 핵은 좌파정부 10년 동안 70억 달러를 퍼주는 바람에 핵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